아니,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일을 저렇게 하는 거지? 이처럼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함께 일하는 동료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맞지 않는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 3가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MBTI는 뭔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MBTI 물어봐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MBTI 진짜 유행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엔 자기소개를 MBTI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이 MBTI를 통해서 제 성격 유형을 깨달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가 사람은 정말 다 다르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하지만 매일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가, 매일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동료가 나랑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저는 저랑 너무 안 맞는 동료랑 함께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일하는 방법도 안 맞고, 보는 시각도 안 맞고. 일단은 의견을 이야기할 때 한쪽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쪽은 감정을 기반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고객과 소통할 때에도 한쪽은 친밀함과 친절함을,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함을 중요시하곤 했습니다. 정말 다르죠? 물론 각자의 장단점이 모두 있었지만 모두가 그렇듯이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랑 마음을 맞춰 일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일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하는 거지?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안 맞는 동료랑 일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첫 번째 방법부터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도 더욱 수월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심지어 친한 친구도 다르고 함께 사는 가족도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생판 모르던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서 일만 하게 되면 얼마나 안 맞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나랑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정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나 직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은 절대 같을 수 없다. 그리고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같지 않음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마세요. 맞지 않는 사람과 맞추려는 것은 우리가 맞지 않는 퍼즐을 힘을 줘서 꾸기고 찢어서 결국 한쪽은 너덜너덜해진 채로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를 수 있고 그게 나랑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인정해보세요. 두 번째,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굳이 하진 않는다. 이 부분은 업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사적인 부분들이 맞지 않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간혹가다 공통 관심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업무 대화 이외에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주말 동안 있었던 저의 맛있는 음식에 대한 스토리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맛있는 거에 집착하겠는 거지? 나는 그다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는 거겠죠. 누군가의 이야기가 맞고 틀리다의 부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죠. 이처럼 관심사나 생각들이 다르다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사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과 이어지는데요. 나랑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맞춰줘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낸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할수록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된다면 굳이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 번째, 만약 상대방이 사용하는 방법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단호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무조건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참아야 된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혹시 함께 일하다 보면 그 동료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을 할 때에는 전달해야 하는 내용, 상대방이나 혹은 고객이나 상사에게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걸 미리 정리해서 전달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 동료는 그렇지 않고 매번 생각이 날 때마다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주 전화를 하게 되고 고객들은 왜 그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냐며 불만을 자주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그 불만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동료가 월차이거나 자리를 비우는 날은 그 동료로 인한 고객들의 불만을 제가 계속해서 듣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정중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고객들한테 이런 컴플레인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땡땡씨가 제대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안 봐요. 고객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은 소통하기 전에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보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에게 오는 피해들을 조금씩 멀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 방법은 바로 바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저인 경우에도 말이죠. 하루 중에 가족보다 더 오래 보는 직장 동료가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코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맞추려고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랑 정말 맞지 않는 동료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두 번째,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는 굳이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만약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단호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한다. 나랑 다른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과 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맞추려고 노력하시고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보려 애써 의지를 들였을 당신의 오늘 하루가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도 나도.